차트 패턴은 수십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패턴에 대한 비관론적인 언급이 많지만 지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시장에서 큰 충격이 올 때마다 패턴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최소한의 패턴만 체화해도 시장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은 출발선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08년 모기지 사태 때 S&P 500 차트를 보면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패턴 나와주거든요. 선을 그어보면요,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나와주고 넥라인 이탈하면서 강한 하락이 동반된 흐름이죠. 그 뒤에 이전 넥라인 영역에서 저항받고 더 큰 하락이 동반된 걸 확인할 수 있듯이 차트 패턴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반영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차트 패턴은 헤드앤숄더 패턴, 더블 바텀, 삼각형 돌파, 깃발과 페넌트, 이 5가지 유형만 외우시면 됩니다. 왜냐면 벌카우스키 같은 연구자들이 실제 수천 개 차트를 분석해 봤을 때 이 4가지 패턴은 모두 목표가 도달률이 55%에서 70% 사이로 보고가 되었거든요. 실전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추가적인 분석과 병합하면 높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그림이 예쁘다가 아니라 과거 데이터에서도 통계적으로 반복된 흔적이고, 물론 100%는 아니고 실패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다만 이 정도 확률이면 동전 던지기보다 우위가 있다는 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패턴들이 시장의 충격과 반등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차트 패턴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심리가 쌓여 만든 집단적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헤드앤숄더 패턴 차트에서 볼게요. 이 패턴의 통계적 연구를 보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되고 나서 목표가 도달률이 약 55%에서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 패턴이 나오면 하락할 확률이 55%가 넘는다는 말이죠. 여기서 거래량과 RSI 지표를 플러스하면 확률을 더 높아지겠죠. 왼쪽 어깨는 초기 상승 구간이고 머리는 더 높은 고점을 만들며 과열된 구간이죠. 그 뒤로 오른쪽 어깨에서 반등은 나오지만 이전보다 힘이 약해지는 구간입니다. 넥라인은 왼쪽 어깨 저점과 머리에서 하락한 저점을 이은 선으로 트레이딩에서 매매의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을 확정짓기 위해 거래량과 RSI를 같이 확인해주면 좋은데요. 거래량부터 보면 왼쪽 어깨에서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 순서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해야 됩니다. 반면에 거래량이 상향된다면 거짓 패턴일 가능성이 큰 거죠. 보통 넥라인 이탈 순간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실전에서는 번영된 헤드앤숄더 패턴이 자주 등장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추가로 RSI 지표를 보시면 왼쪽 어깨에서 머리까지는 함께 강하게 상승했고 머리에서 오른쪽 어깨로 갈 때는 가격이 반등했음에도 RSI는 이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와줬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넥라인 이탈 직전에 RSI가 50m로 급락하면서 하락 모멘텀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강하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되고 나서 지지 구간이었던 넥라인에서 가격이 저항을 받는다면 강한 하락세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정 짓고 매도로 대응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쌍바닥 패턴은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기도 하죠. 대부분 하락 추세가 끝날 무렵에 시장에서 2번가량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전 패턴인데요. 이때 패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래량과 볼린저 밴드를 같이 활용하면 좋습니다. 차트를 보면 가격이 2번 바닥을 찍으면서 W자 패턴을 만들어 주었고 첫 번째 바닥은 강한 하락세 이후에 형성된 저점이죠.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크고 볼린저 밴드는 하단을 강하게 터치하면서 과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투매가 몰려든 공포 구간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단기 상승 나와주다가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 첫 번째 저점과 비슷한 저점대가 형성되었고 하지만 거래량은 첫 번째 바닥보다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볼린저 밴드는 하단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빠르게 되돌림을 주는 게 이상적이죠. 해석하면은 매도 압력이 줄고 팔 사람은 이미 다 판 상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두 바닥 사이에 고점을 연결한 저항선을 돌파할 때는 강한 힘이 동반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도 수축 구간을 끝내고 위쪽으로 확장되면서 변동성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지점이 바로 매수 포인트예요. 삼각형 패턴은 3가지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대칭 삼각형의 형태는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저점은 점점 높아지면서 두 선이 수렴하는 겁니다. 해석해보면 매수와 매도 세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힘을 모으는 과정인 거죠. 대칭 삼각형은 위아래 양쪽 어디로 돌파할지 모르는 중립형 패턴입니다. 성공 확률은 약 54%에서 60%로 다른 삼각형 패턴에 비해서 신뢰도가 낮은 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상승 삼각형의 형태는 고점은 수평이고 저점만 점점 높아지는 구조인데요. 해석해보면 매도 압력은 일정 수준에서 버티지만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렇기에 상향 돌파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고 성공 확률이 70%이기 때문에 강력한 신호로 보시면 되는 거죠. 특히 강세장이나 상승 추세에서 자주 출현합니다. 세 번째, 하락 삼각형의 형태는 저점은 수평이고 고점만 점점 낮아지는 구조예요. 해석해보면 매수세가 일정 가격대에서 버티지만 매도 압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형태인 거죠. 보통 약세장이나 하락 추세에서 자주 출현하고 대체로 하방으로 돌파가 많은 패턴입니다. 우리는 확률이 높은 패턴만 공부할 거기에 상승 삼각형 패턴만 차트에서 공부해 볼게요. 지지선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위쪽의 저항선은 일정한 가격대에서 버티고 있는 흐름으로 전형적인 상승 삼각형 패턴이에요. 이 구조는 매도세가 특정 가격에서 계속 출회되지만 저점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위쪽 저항선을 계속 터치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서 위로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인 거죠. 여기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량과 OBV 지표를 동시에 보는 게 좋은데요. 거래량부터 보면 삼각형 안에서 거래량이 줄지만 저항선 위에 도전할 때마다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바로 매수 에너지가 점점 충전되고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그리고 돌파 순간에는 거래량이 폭발하면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시장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OBV의 우상향은 가격 돌파보다 한 발 앞서서 나오는 선행 신호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현재 차트에서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거래량도 우수하고 OBV 지표도 우수하기 때문에 현재 저항선을 돌파한 영역에서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 뒤로 강한 상승이 동반되면서 추가로 추세가 확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깃발과 페넌트 패턴에서 깃발 패턴부터 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강한 상승 이후에 나타난 전형적인 깃발형 패턴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강하게 세워진 상승 구간이 바로 깃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나타난 하락 조정이 두 개의 평행선 안에서 깔끔하게 눌림을 만들고 있죠. 이게 바로 깃발입니다. 해석하면 강한 상승 에너지가 터진 후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 하는 모습인 거죠. 이후에 깃발 상단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도 되지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평선과 거래량을 같이 볼 겁니다. 이평선은 22평선과 52평선을 세팅해 주시고 깃발형 패턴에서 52평선을 이탈하면 안 되고 이탈하더라도 빠르게 되돌림이 나와야 되는 거죠. 보시면은 가격이 눌릴 때 22평선을 하회했지만 52평선에서 계속 지지해주고 있고 이후에 깃발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리테스트 구간에서는 22평선을 지지해주면서 추세 확장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거래량을 보면은 깃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죠. 반면에 조정 구간에선 거래량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게 특징이에요. 해석해 보면은 시장이 매도 압력보다는 숨고르기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파 순간에 거래량이 다시 폭발한다면 이는 기존 상승 추세가 재개된다는 강력한 신호로 보면 되죠. 내용을 정리해보면 강한 상승에서 깃대를 형성할 때 거래량은 폭발하고 조정 국면에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고 이때 52평선에서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 추가적으로 22평선에서 지지가 나와주면 베스트예요. 그 뒤로 깃발 상단선을 가격이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22평선을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다음으로 페넌트 패턴인데요. 이 패턴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시장에서 많이 출현하진 않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보이는 상승 구간이 깃대를 만들었고 그 뒤에 짧은 기간 동안 가격이 점점 좁아지는 삼각형 모양으로 수렴해줬죠. 이게 바로 페넌트입니다. 깃발과 달리 평행선이 아니라 수렴하는 삼각형 구조인 거예요. 현재는 추세가 시작되는 초입이기 때문에 이평선에 이격이 존재하죠. 다만 상승 입구에서 수렴했던 이평선이 확장된 걸 보면 지금 페넌트 패턴은 더 큰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에 이평선이 모두 위로 향하면서 가격을 받쳐주고 있는 부분은 건강한 눌림 조정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추가로 거래량을 보시면 강한 상승 때 거래량이 터지고 수렴 구간에선 거래량이 줄다가 돌파 순간에 다시 폭발하죠. 이건 이상적인 거래량 패턴이에요. 이렇게 삼박자가 맞는 거래량 패턴이 나와주면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추세가 지속될 거라는 신호로 보고 돌파할 때 매수로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로써 수십 개가 넘는 차트 패턴이 존재하지만 시장에서 제일 잘 먹히고 확률 높은 패턴만 설명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